지금은 이자를 높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대출 규제의 시간입니다.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한 몇 건 일어나게 되죠. 지금은 아파트 시장보다는 그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바뀐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7, 8% 정도 오르내림을 하면서 조정 시장을 가는 거겠죠. 개걸음 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전셋값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전셋값이 상승하고 나면 또 대출을 좀 덜 가도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또 전세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겠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하겠는데, 과연 그런 시장이 올까요? 분명히 가격이 조정받아서 좀 덜 떨어질 시장은 오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판다는 거죠. 가격이 5억, 내가 갖고 있는 집이 5억짜리가 있는데 5억짜리가 5억은 너무 낮게 얘기했습니다. 10억짜리가 있는데 5억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삐져갖고 안 팝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바로 팔고 나갈 것 같아요. 그때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팝니다. 10억짜리가 20억 됐으면 자기가 살 집은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더 올라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 팔죠. 그렇듯 제가 이 과거에도 이렇게 대출 규제 시장이 2006년 말부터 2008년 사이에 계속 규제가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무려 저축은행 같은 거 사용할 때 8%, 9%인 때가 있었어요. 시중의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러한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자가 6%였을 때 과연 그때 대출을 안 받았나? 더 받아서 난리였죠. 결국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자체를 전체 온 나라를 막은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과정 거치면서도 가격이 폭락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올랐죠. 그럼 폭락된 시기에 과연 내가 내 집 마련했느냐? 더 떨어지기를 빌거나 아니면 싼 걸 사려고 줍줍이를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못 샀죠. 왜? 안 파니까. 그래서 안 파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도 이해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아니면 어느 정도 직장을 낳고 자녀를 낳아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목돈을 좀 마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뭐 청약이나 대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청약이나 이런 거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는 내 집 마련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또 이어갈까 합니다. 제목은 서울의 경우 왜 대출로라도 또는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야만 하는가, 내 집 마련하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은 가장 미래에 인구가 변동이 없고 가장 인구가 더 모일 지역이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저출산으로 지금 저출산 OECD 랭킹 1위죠. 결혼 안 하죠.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팽창 정책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적어도 어떤 핵심 도시로 모여드는 쪽으로 가겠죠. 결국은 지방의 소도시들, 작은 규모의 지자체는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큰 도시로 몰려가겠죠.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인구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때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구는 더 서울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양질의 주택만 공급이 된다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인구가 늘지 않고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흩어져 있는 자금들만이라도 더 집중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생을 살아야 할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부산도 평생을 살아야 될 곳이겠죠. 서울 평생을 살아야 될 곳이겠죠.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내려도 내 가격이 내릴 경우에 많은 사람이 팔지 않고 위급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소수에 의해서 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힘들어도 지탱하고 버텨간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힘들게 어렵게 내 집 마련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평생을 살 지역이라면 당장 여유가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을 끼고 대출을 활용하고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시작을 대출을 한 3억 정도를 받아서 전세를 5억 정도를 끼고 매매가 8억짜리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3억. 그리고 본인은 살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직장 옆에 가까운 데 가서 다세대 주택이라도, 그리고 따뜻한 집이고 살기가 편하다면 월세나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자가 약 한 3% 정도, 이자가 더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돼 있고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대출 이자는 많이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황기에는 긴축을 해서 이 대출 이자를 높여가지고 돈을 흡수를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코로나의 여파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지금 현재 끊어지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자를 올리는 부분은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를 내릴 수 없는 완화 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를 3%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자를 3억을 빌리면 이자 75만 원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황이니까 같이 75만 원 냈는데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저축을 하는 거겠죠. 75만 원을 10년 동안 이자로 냈을 때 합계는 9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어떤 B라는 친구는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매달 적금을 250만 원을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적금해가지고 내 집을 사야지 하고 10년 동안을 적금하기로 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10년이 됐더니 전체 모아지는 금액은 3억의 저금리의 이자, 연복리로 해가지고 이자가 뭐 1억이 붙다고 할게요. 그러면 1억까지 안 붙을까요? 이자는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금을 부은 친구는 현재 계속 통장에 돈은 늘어나겠죠. 3억의 이자가 늘어갑니다. 부푼 꿈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제 10년 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에 8억이었던 이 매매가가 10년이 지났더니 10억, 15억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친구는 돈을 또 3억을 또 저축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집 사는 게 매우 늦어지고 결국은 무주택으로 10년, 15년, 가점, 70점, 이렇게 65점, 70점을 만들어서 결국은 청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청약으로 그나마 15년, 16년 무주택 해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5억, 6억 벌었어요.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비교했더니, 같이 시작한 친구였더니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대출 3억을 빌려가지고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9억, 10억, 11억, 12억, 15억씩 이렇게 오르더니 전세 가격도 5억에서 6억, 7억에서 8억 하더니 중간에 내가 샀던 금액을 넘어간 8억을 넘어가는 전세 가격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 오른 걸 가지고 3억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 대출을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게 되지요.
왜죠? 한번 항상 투자를 해서 벌어본 사람과 벌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겁나고 무서워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다리죠.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죠. 그러나 한번 돈을 벌어본 사람은 투자에 대한 일단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를 지역을 찾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비록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9천만 원을 냈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보니 뭐 15, 16억에 또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뭐 비가 어느 날 양도세, 중과세가 일반 과세로 바뀌어서 뭐 또 다시 2, 3억, 3, 4억을 더 버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 친구는 10년이 지나도 또 집을 못 사고 3억 더하기 이자 정도, 9천만 원 정도를 벌어서 또 다시 전세금만 올려주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를 지역과 내릴 지역,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내가 살 지역, 언젠가는 팔아질 지역, 팔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평생 살 지역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만 된다라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대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보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대출 규제가 풀리면 여러분의 신용과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